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예약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펜션을 찾아보던 시절에서 정말로 한 1, 2년 더 지나갔고 AI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탐색의 과정조차 생략해버리고 바로 AI한테 펜션 추천해줘가 돼버리고 나면 그때 남는 거는 지금처럼 밀어내기식 광고가 아니라 꾸준히 쌓아온 평판으로 우리 펜션이 브랜딩이 돼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AI 많이 쓰시죠? 저도 몇 년 전부터 AI를 꽤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펜션 창업하고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관련 정보들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문득 재밌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즐겨 쓰는 제미나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릉에 여행을 갈 생각인데 펜션 좀 추천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검색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몇 개의 펜션을 추천해 주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가 저한테 답변해 준 내용은 꽤나 놀라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건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뭐 풀빌라 쪽으로 추천해 주는 펜션 몇 개, 또 뷰가 좋은 펜션 몇 개, 또 감성 한옥이나 기타 뭐 애견 펜션 쪽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를 나한테 추천해주는 선정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또 AI가 몇 가지 기준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전반적인 객실의 수준이나 아니면 객실에서 바라보이는 뷰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천한다고 얘기하면서 맨 말미에 리뷰하고 평점까지 고려해서 저한테 답변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증이 생겨갖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리뷰나 평점은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냐고 물어보니까 제미나이가 아주 재밌는 대답을 했는데요. 제미나이가 리뷰나 평점을 살펴볼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지 짧은 단문에 사장님이 친절해요나 시설이 좋았어요 같은 단문의 질문들은 제끼고 조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리뷰들을 위주로 해서 평점을 좀 높이 잡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갔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니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이 친절해하거나 시설이 좋았어요 같은 단답형의 질문보다는 방이 좀 춥기는 했어도 사장님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갖고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객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았어요 같은 이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체험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쓴 리뷰들을 최상위로 올린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뷰를 제미나이가 살펴볼 때는 최신순이 아니라 과거부터 리뷰를 쭉 살펴갖고 진정성 있는 리뷰가 많이 달린 펜션들을 추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든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펜션을 운영해 나가고 펜션 사업을 펼쳐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미나이가 저한테 해준 얘기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펜션이 좋습니다라고 외치는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풀빌라 하면 거기지 내지는 애견 펜션 하면 거기가 최고라는 식의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가 앞으로 펜션이 살아남는데 핵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승훈 이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또 오늘도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사님,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는 단순 광고보다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리뷰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 필드에서도 체감하시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느낌이신지. 그냥 광고성으로 달리는 리뷰와 이제 진짜 방문을 하고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고 나신 분들의 리뷰는 사실 차이점은 많이 커요. 광고성으로 달리는 리뷰들을 보면 그냥 무턱대고 좋아요. 이래서 좋아요. 이런 좋은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런 리뷰는 펜션사님들한테 크게 도움되지 않는 리뷰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진짜 오히려 사장님한테 도움되는 리뷰는 악플이다. 그 악플이 달림으로 인해서 이런 점을 보완을 해야 되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한테 와닿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시설 좋아요, 깨끗해요, 뭐 뷰 좋아요 이런 거는 그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객실은 뭐 이렇게 깨끗하고 좋았으나 머리카락이 좀 나왔어요. 아니면 화장실이 뭐 이랬어요. 뭐 주방은 조금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사장님들이 그거를 읽고 나서 그러면은 점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체크해야겠구나 라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좋은 댓글보다 악플이 사장님한테 더 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좀 동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펜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네. 댓글이나 리뷰에 안 좋은 평이 달리면 그냥 단순히 기분 나빠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변명하기 급급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악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가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다라는 피드백을 줌으로 인해 갖고 네. 오히려 펜션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아까 영상 촬영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밀어내기식의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네.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펜션 쪽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지금처럼 뭐 SNS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고 오로지 네이버, 다음, 지금은 잘 이용 안 하지만 거의 없어졌지만 네이트 그렇죠. 이런 3사에서 하는 파워링크 광고 요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렸고 그쪽으로 하는 광고 회사도 또 많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에 대한 펜션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뭐냐면 누가 클릭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하고 있는 이 광고가 옆집에서 눌렀는지 맞아요. 뒷집에서 눌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한창 이제 필드 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그래요. 내가 내 광고를 누가 누를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오히려 이쪽 광고를 누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포항 펜션을 검색해서 그냥 무심결에 누르지 말고 어느 펜션이 궁금하면 그 해당 펜션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보는 게 서로가 좋은 방법이다. 그거를 좀 많이 알리기는 했었어요. 서로 누르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기억이 저희가 이제 펜션 하나 신축을 해서 파워링크 한참 밀어낼 때 저희가 광고 대행사에다가 그거 부탁한 적도 있었거든요. 해당 지역은 광고 노출 안 되게 해달라고. 네. 이사님 아시잖아요. 네. 그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광고 노출 제한할 수 있는 거. 네. 저희가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신축 펜션이 생기면 사람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저 집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 예약 달력을 들여다가서 보게 되는데 제가 그때 보고 웃겼던 게 뭐냐 하면 한번 검색을 해갖고 그 새로 생긴 펜션을 홈페이지를 알게 되면 그걸 북마크를 해놨다가 가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희한하게 그거를 꼭 파워링크로 누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처음 이쪽에 어깨 들어왔을 때라 신기해갖고 그거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거 한 클릭당 누를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 이를테면 옆집 돈 나가게 만든다라는 식으로 그거 누르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이쪽 계통도 살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제가 처음 이쪽 계통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여름 성수기는 모르겠고 그냥 평달에 지금 같은 4월이나 5월에 키워드 하나 클릭할 때 보통 100원, 150원도 비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여름에 가평 쪽을 가니까 가평 커플 펜션이 1,500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죠. 네, 부담되죠.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이 광고가 예전에는 저희가 한창 할 때는 성수기, 비수기 이런 식으로 사실 누가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수기 되면은 워낙 클릭수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클릭당 비용을 낮춰요. 낮추다 보면은 내가 낮추면은 여기서도 낮추고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흘러갔었고 단 비수기가 되면 클릭수가 없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높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원 하던 거 600원, 600원 하는 게 700원, 800원. 그 나중에는 한 1,000원, 2,000원까지도 올라가지만 워낙 클릭수가 없다 보니까 광고 비용은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파워링크가 이렇게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행사들도 많이 광고도 하고
또 그런 대행사는 또 많아졌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쿠팡, 티모, 위메프 이런 이제 업체들만 있었던 게 지금 뭐 야놀자, 여기어때 뭐 기타 다른 대행사들도 다 거기에다 파워링크 광고를 하다 보니까 펜션들이 사실 지금 낄 자리가 없는 거죠. 아, 맞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기에 예전에는 뭐 경주 펜션 이렇게 치면 경주 무슨 무슨 펜션 나오다가 네.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우리 펜션이나 케빈처럼 지역 단위로 이렇게 소규모로 예약 대행 회사들 애들이 좀 보였는데 아, 허기는 요즘에는 진짜 뭘 검색해도 네. 대부분 쿠팡이나 이런 대형 예약 대행 사이트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데서 거의 그 키워드를 선점을 해갖고 광고를 하니까 네. 펜션들 입장에서 그거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죠? 그렇죠. 그 이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이 유튜브 한번 보시고 그랬나? 하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이제 대행사들이 거의 다 선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첫 페이지 네. 메인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 올려버리면 펜션들은 그 비용이 부담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간들 뭐 예산이 회사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빨리 떨어지고 사장님들은 비용을 썼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또 못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링크의 광고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 CPC 방식이라는 게 참 묘한데 아예 네이버나 이 포털 사이트에서 파워링크 가격을 딱 위치에 따라서 얼마다라고 정해주면 좋은데 네. 광고하려는 업체는 많고 검색 페이지에 노출시킬 수 있는 업체 숫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일종의 경매 방식으로 내가 100원을 쓸 때 1위가 돼 있으면 내가 1위로 올라서고 싶으면 110원, 12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옛날 기억에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는 한 달에 광고비를 1,500만 원을 쓰시던 펜션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쓰시냐 그랬더니 그래야 한 달에 한 4,500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데 맞아요. 본인이 1,000만 원 밑으로 떨고 보니까 2,000이 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좀 힘들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사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예약 대행이나 이런 거 없을 때는 사실은 펜션이 운영하려고 그러면 파워링크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네. 그때 에피소드 생각하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펜션 수랑 지금 펜션 수랑 차이도 많이 나고 맞아요. 숫자도 많이 사실 나요. 그때는 그렇게 파워링크만 광고해도 사실 지금보다 예약률이 높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광고비 많이 쓰는 펜션들은 진짜 1,000만 원 이상씩 광고비를 써요. 파워링크에. 그만큼을 태워도 그 이상을 벌어가는 구조였고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부어도 그만큼 못 벌어가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펜션의 숫자도 그렇고 우리 얼마 전에 다음 주에도 가겠지만은 가평에 새로 인수하신 펜션 같은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는 게 객실 숫자가 그래도 예전처럼 뭐 한 10개 넘어가고 15개 이 정도 되면 사실 광고 비용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태워도 네. 한 달 매출 생각하면 되는데 객실이 또 숫자가 너무 작으면 광고비도 또 많이 못 태우는 단점이 있죠. 네네. 왜냐하면 요즘에 뭐 감성 숙소니 이런 데들 방 하나당 뭐 평일날 25만 원, 30만 원을 받아도 끽해봐야 뭐 2개 다 팔아봐야 한두 개 다 팔아봐야 60인데 그러면은 광고비 쓰다가 지쳐갖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단점도 사실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펜션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거 규모에 대한 부분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재미나게 얘기 꺼낸 것처럼 이제는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딩이다라는 표현에 제가 되게 감명받았어요. 기계한테 감명받아 보기도 처음인데 확실히 이제는 내가 스스로 우리 펜션이 좋아요가 아니라 사용자들한테 거기 좋더라. 확실히 그쪽 지역 가면은 거기가 최고지 이런 평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파워링크에서 넘어가고 시작이 된 게 또 블로그 홍보잖아요. 네. 지금도 효과는 좀 있나요? 블로그 쪽이? 지금 또 블로그는 많이 보죠. 그죠? 어느 뭐 가게든 펜션이든 음식점이든 옷가게든 뭐 어떤 거에 따라서 블로그라는 거, 이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 자체가 예전에 어떻게 다가갔냐면 블로그 예전에는 많이 하셨잖아요. 개인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워낙 블로그 한 편을 포스팅 하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손 넣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SNS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관리가 더 쉽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요거는 사진 몇 장으로 해서 보정 좀 보고
그리고 게시물 탁 올리면은 하루에도 뭐 수백 개씩 또 블로그 하나 하는 시간에 SNS, 인스타 게시물 올리면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보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손 놓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뭐 아예 많이 없어지지는 않고 하시는 분들 꾸준히 해요. 예, 블로그도 보면은 예전에는 한 블로그에서 여행이든 옷이든 여러 갖가지 소재를 다 포스팅을 해도 잘 올라갔는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정책을 바꿔서 여행이면 여행, 음식이면 음식, 옷이면 옷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여행 블로그는 사실 여행에 관련된 블로그만 계속 포스팅을 해야 노출도 잘 되고 방문 수도 많아지고 이게 가끔 한 번씩 네이버 메인에도 한 번씩 빡 뜨면은 이제 방문자 수도 확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광고 쪽으로 보면 블로그라는 거는 손님들이 가장 신뢰하고 보는 것 중에 사실 하나이기는 해요. 특히 펜션에 관련된 거는 펜션 홈페이지 사진과 블로그 사진은 맞아요. 달라요. 예, 예. 근데 펜션 사진,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예전에 아마 그런 적 많으셨어요. 바다가 없는데 바다를 갖다 붙여놓고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보고 바다가 있네 하고 갔는데 막상 갔는데 바다가 없어. 그래서 홈페이지에 쏘갔다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블로그를 보고 이제 믿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 AI한테 또 한 가지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리뷰나 이런 것들 대행사한테 얘기해갖고 많이 달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랬더니 정확하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AI가 판단했을 때 어비 중에서 일정 기간 이상 갑자기 리뷰가 확 늘어난다든지 하는 거는 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는 좀 필터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펜션을 오픈을 하고 예약률은 50건이 채 안 되는데 리뷰가 갑자기 200~300건이 확 달려요. 영수증이든 뭐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게 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차단을 해요. 그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뷰징이 뭔가 의아하실 건데 사실은 좀 전에 저희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블로그도 원래 취지는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다녀오신 분이 정성스럽게 리뷰를 올려주시는 게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게 끼다 보니까 비용을 주기 시작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보내준 사진 갖고 양산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통 요새 정치시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기사 어뷰징 하는 식으로 계속 복사해서 붙여놓는다라는 그 용어가 어뷰징인데 펜션도 한동안 어뷰징 경쟁을 엄청 했었던 시절이 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제가 이거를 주제로 삼은 것 자체가 이제는 만약에 젊은 소비자들이 펜션을 골라가는 것 자체를 예전처럼 파워링크를 본다든지 아니면 파워블로거들이 쓴 포스팅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AI한테 추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런 밀어내기식 방식의 광고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딱 짚는 바람에 제가 이걸 주제로 꺼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게 파워링크 있었고 블로그 있었고 그러면 저희도 요즘에 다른 일 때문에 해보고는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광고 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블로그 네이버 쪽에서 한참 이제 계속 되다가 인스타라는 매체가 등장을 해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인스타가 나왔죠. 처음에는 그냥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뭐 SNS 뭐 매체였다 이렇게 가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상업적으로 싹 바뀌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기업들 그런 공기업들 모든 업체들이 이제 인스타에서 유료 광고로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와 SNS의 차이는 뭐냐면 네이버는 검색이 기준이에요. 검색 기반이에요. 근데 SNS는 검색 기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인스타가 해시태그 기반이었으면 지금은 알고리즘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보여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광고 자체도. 내가 그 다음 피드를 보려면 이 광고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뭔가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보고 싶어도 보여지는 거예요. 광고 자체가.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로 해서 검색을 해서 보는
그런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성격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성격은 완전 달라요. S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장님들한테 만나서 이 광고를 많이 해라.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리자면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SNS 같은 경우에는 뭐 틱톡이든 인스타든 계정 관리하기가 쉬워요. 네. 내가 심심할 때 뭐 청소하는 거 사진 찍어서 한 15초 단위로 해서 틱 올려도 되고 나 오늘 날씨가 좋아. 사진 찍어서 올려도 돼. 그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눈에 띄기 시작하고 하는 건데 지금 또 그래요. 펜션이라는 거는 동네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인 어느 다수 누구한테나 보여줘야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SNS 광고는 지금 사실은 필수예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되고. 네. 그 외적으로 너무 좋은 콘텐츠가 하나 나오면 이걸 가지고 좀 유료 광고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광고를 하게 되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대략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광고 나가는 매체가 당근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틱톡, 네. 그 다음에 인스타, 예전에 이제 한참 많이 할 때 페이스북 보면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00원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1,000원에 며칠을 쓸 거냐. 최대 30일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5,000원씩 이틀, 한 5일을 쓰겠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결제를 했을 때 몇 명이 보여질 수 있는지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이 정도 사람들한테 보내지는구나. 그럼 거기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비용이 빠져나가요. 한 100 얼마? 그러면은 총 비용에서 클릭수 대비해가지고 클릭했던 기준만큼 광고비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비용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것도 아마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일에 10만 원을 썼어요. 하루 기준으로.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 사람한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노출 범위부터도 달라요. 만약에 지역적으로 나는 경상도만 하겠다. 아니면은 전라도만 하겠다. 강원도만 하겠다. 나는 전국으로 다 하겠다. 했을 때 이 숫자도 달라지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루 예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많이 쓰면은 많이 쓰는 만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파워링크는 검색 기반이고 그렇죠. SNS는 알고리즘 기반이라는 게 네.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이버는 내가 펜션을 찾아보겠다고 뭐 예를 들면 여수 펜션 네. 검색을 해봐야 뜬다라고 하면 네. 알고리즘 방식은 내가 평상시에 그쪽으로 조금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네. 타겟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주는 그 거죠. 광고 보여줘서 버리는. 근데 보여주는데 누르면은 광고 비용이 나가는 거고 안 누르면 안 나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 광고 도달률 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겠다. 그죠? 그리고 네이버랑 SNS 광고 했을 때 비용 자체도 달라요. 얘는 SNS 같은 경우에는 싸게 들어가면은 10원 단위로도 들어가요. 100원 단위, 10원 단위. 그런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한 번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단위로 들어가 버리죠. 그 비용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죠. 이해했어요. 자,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은 저희가 매달 개최하고 있는 수익형 펜션 창업 세미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재미나이가 얘기한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우리 펜션의 장점 또 우리 펜션을 왔을 때 손님들이 느꼈던 체험 위주로 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별 펜션에서 SNS 홍보 진행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사님한테도 물어본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영상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펜션에 묶여 있다 보면 영상 소재나 이런 것들을 찾지를 못하셔도 고민하시는 사장님이 많은데 그때 이사님 저하고 얘기할 때 그 조식 사진 올려주신 분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러면 일단 쇼츠 영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리나요? 그러면? 사진은 지금은
사진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주로 영상 위주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갤럭시나 아이폰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네. 짧게 동영상을 좀 찍어갖고 올려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펜션 사장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예를 들면 오늘은 우리가 봄이 돼서 화단에 꽃을 하나 심었다든지 오늘은 또 우리 펜션 또 데크를 다 물 청소를 했다든지 요것도 짧게 5초 15초만 해서 이렇게 바뀐 모드 보러 오세요 식으로 홍보해도 괜찮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도요. 네. 혹시 그런 거 효과 있는 사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영장에 네.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맞다.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사실상 이 풀빌라 다녀보시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영장 물을 사실 매일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어렵죠. 대신 그 물을 다시 여과기도 돌리고 염소 소독도 하고 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관리는 이제 이용을 하게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을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 오늘은 물을 새 물로 다 교체를 한다거나 네. 그런 영상 같은 거, 네. 아니면은 날씨가 좋은 날 네. 물이 반짝반짝 빛날 때 네. 저희 수영장 수질 관리 이렇습니다 네. 해가지고 한 15초 정도 찍어서 올린다거나, 네. 그리고 오늘 바다가 날씨가 좋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라도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요새 같이 벚꽃 핀 날 우리 펜션 정원에 벚꽃이라도 좀 있으면 한참 벚꽃이 만개한 날 뭐 밤에 조명 좀 있고 하면 그거 사진 찍어갖고 우리 펜션 벚꽃이 이렇게 예뻐요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오글거리기는 해도 또 꽃잎 지는 날 보면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 벚꽃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꽃잎이 이제 비처럼 떨어질 때는 또 그런 거에 대한 감상. 네. 이제 떨어지는 벚꽃 보니까 뭐 마음이 좀 쓸쓸하다든지 이런 짧은 것들도 다 어필해갖고 쌓이면은 좋은 컨텐츠 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저는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건 계속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 홍보는 쌓이죠. 쌓이죠. 계속해서 반응도 오고. 네. 그러면은 단순히 광고용 홍보가 아니라 계정을 만들어서 네. 내가 계속 그런 영상들 찍어 올린 거를 쌓아놔도 네. 그것도 꽤나 그렇죠. 홍보가 되겠네요. 네. 뭐 굳이 유료로 광고를 안 돌려도 계속 가지고 뭐 이 영상 해가지고 올려만 놔도 네. 영상 조회수라는 게 표시가 되잖아요. 네, 몇 번이 재생이 됐다라는 게. 네, 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올리면은 한 뭐 30, 40건대.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지나면은 뭐 100건대. 네. 또 200건대, 300건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런 게시물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돈 주고 홍보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이렇게 시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저희가 주로 펜션이라는 것 자체가 한적한 시골이나 경치 좋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뭐 당장 코앞에 닥친 AI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죠. 펜션도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한 20년 이상 운영이 되어 왔는데 꽤나 여러 번의 변혁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사님은 예전에 펜션을 지하철 광고하던 시절도 있었고 네. 또 KTX 안에 볼 수 있는 잡지 광고도 하던 시절도 있고 하다가 이게 파워링크로 넘어왔고 또 그 이후로는 블로그 기반으로 또 왔다가 지금 또 SNS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예약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펜션을 찾아보던 시절에서 정말로 한 1, 2년 더 지나갔고 AI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탐색의 과정조차 생략해버리고 바로 AI한테 펜션 추천해줘가 돼버리고 나면 네. 그때 남는 거는 지금처럼 밀어내기식 광고가 아니라 꾸준히 쌓아온 평판으로 우리 펜션이 브랜딩이 돼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펜션 마케팅 시간에 자주자주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작했던 수익형 펜션 창업 아카데미에서도 앞으로 펜션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과거처럼 숙박의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희가 몇 번 고지를 하니까 저희 이사님이나 저한테 펜션 운영이나 창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어떠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라도 달아주시면 저희 두 사람이 대댓글로 바로바로 달아드릴 수 있는 건 대댓글로 설명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양승훈 이사님이나 전화 연락처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이제 봄이 됐으니까 다가올 성수기를 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펜션에 평판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이사님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